이번 시간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중단원 마무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수열의 7항을 추측해 보세요 라고 했죠. 사실 뭐 이거는 우리가 일반항을 뒤에서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구해도 당연히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냥 뭐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니까 1번은 2, 4, 6, 8, 2의 배수로 가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처음에는 2 곱하기 1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7항은 2 곱하기 7분의 1.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14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 2, 3, 4. 근데 뭐냐면 짝수 번째 항에는 마이너스가 붙죠. 근데 7 같은 경우는 홀수 번째 항이기 때문에 그냥 7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랬죠.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등차 수열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3씩 더하고 있지. 그치? 그럼 일반항 AN 공식이 뭐였어? AN은 첫 항 플러스 n-1 D라고 쓰는 거였지. 그치?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죠. 7 플러스 n-1 D가 얼마예요? 3. 그러니까 얘는 전개하면 3n 플러스 4.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을 이제 배웠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일반항 구하는 공식 얘가 전개를 하면 A1도 숫자고 D도 사실은 숫자잖아. 어떤 공차나 첫 항은.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DN 플러스 얼마 꼴 이렇게 해가지고 이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게 바로 공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AN을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3N 플러스 뭔가 꼴로 써야 되는데 보니까 첫 항이 7이잖아. 그럼 그 얘기는 n에다가 1 넣었을 때 7 나와야 돼. 그럼 3 곱하기 1, 3 플러스 뭘 해야 7이 나오겠어? 4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쓸 수도 있다. 혹시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조금 걱정이 된다. 선생님 이렇게 바로 써도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도 돼요? 위에다가 얘 한번 쓰고 이렇게 푼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리고 그냥 일반항만 구해도 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모르죠? 선생님이 채점할 때. 그쵸? 첫째 항이 마이너스 1,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n-1 D가 2.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2n-3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첫째 항 공차 알고 있으니까 2n 하고서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마3을 해야겠네. 그치? 요렇게 첫째 항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AN.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등비수열의 공식.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라고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항이 1 곱하기, 자, 지금 보니까 얼마씩 곱했어요? 5씩 곱해서 만들었지? 5의 n-1제곱. 사실 1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첫째 항 2 곱하기 공비가 마이너스 6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쓰시는 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세수 등차 수열 이룰 때 등비 수열 이룰 때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등비 중항이라고 하는 요거를 쓰는 거죠. 그쵸? 가운데 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앞에 거랑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더해서 평균을 이렇게 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x값 찾을 수 있죠. 얼마예요? 얘는 1인 것 같네요. 그쵸? 1 이렇게. 등비중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운데 거의 제곱은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y가 지금 y 제곱이 16이니까 y는 사실 4 또는 마이너스 4. 둘 다 가능해요. 네, 둘 다 답입니다. 뭐 음수니까 답이 아니다. 그런 말은 여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둘 다 답이 됩니다. 첫째 항부터 7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자, 등차 수열이라고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등차 수열의 합 공식 한번 생각해 볼까?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에다 2배 플러스 n-1 D 요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7항까지 합이니까 S7을 구하면 2분의 항의 개수 7개, 첫 항이 2니까 2 곱하기 2 플러스 7 빼기 1, 그 다음에 6D인데 D가 얼마니? 이건 해봐야겠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5씩 가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려고 보니까요.
요거 6이네요. 그죠? 그럼 약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렇게 3.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7에 2 마이너스 3, 5,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3 곱하기 7이라서 3, 7에 21 마이너스 91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등비수열의 합 SN 공식 어떻게 되냐면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또는 두 가지였지 그치? 1 마이너스 R분의 A의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자, 보면 여기서 여기 갈 때 뭘 곱하는지 보여요? 네, 반띵. 전부 다 반반 나눠지고 있지? 다시 말하면 얘는 공비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선생님이 요 뒤에 거에다 넣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 그치? 그래서 S7을 구하시면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째 항 128,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몇 제곱이 되겠어요? 7제곱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 2분의 1이 있고 여기 128 있고 그 다음 여기는 2의 7제곱이 128이거든요. 128분의 128 빼기 1이니까 127이야. 이렇게 되고요. 얘랑 계산하면 약분이 아니라 256 두 배가 되고 또 여기가 여기하고 이렇게 약분이 되면 2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얼마냐면은 254가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등비수열의 합을 구했다. 등비수열의 합 구할 때는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실수하시면 다 풀어놓고도 틀리는 거니까. 자, 표준 문제 갈게요. 등차수열이 다음을 만족시킬 때 A20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착실하게 푸는 방법과 조금 빨리 가는 방법이 있었죠. 착실하게 만약에 푼다고 하면 어떻게 풀어요? 세 번째 항이라는 건 첫 항 플러스 2D로 푼 거죠. 그게 4. 일곱 번째 항이라는 건 첫 항 플러스 얼마예요? 6D죠. 그러니까 얘가 16.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그치? 아래에서 위에 빼면 4D가 나오고 그게 12. D는 3. 그리고 첫째 항은 어떻게 해?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2, 3은 6. 마이너스 2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A20을 일반항을 찾아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은 요렇게 연립하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머릿속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보면 세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건 설명을 위해서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여기를 갈 때 공차를 몇 번 더했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 번 더했어요? 맞아요. 여기 7에서 3 뺀 것만큼 더해지게 돼요. 그래서 바로 16에서 4를 빼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4D가 나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D가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또 우리가 계산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빨리 풀 수 있다라는 정도. 자, 그럼 AN은 어떻게 써야겠니? AN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하자. A20 어떻게 써야겠어요? 첫 항 플러스 19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55가 답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얘도 원래 착실하게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 얘는 A 플러스 1D가 3인 거고 얘는 10항이니까 A 플러스 9D가 마이너스 13인 거죠. 그래서 빼서 푸는 건데 머릿속으로 바로 생각하자. 여기서 여기 갈 때 우리가 공차를 몇 번 더하게 되냐면 몇 번 더하게 돼요? 얘를 8번 더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큰일 날 뻔했다. 얘를 8번 더해요. 그러니까 8D가 뭐랑 똑같냐면 마13에서 3을 뺀 것과 같습니다. 이거 항상 할 때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셔야 돼요. 알겠죠? 숫자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얘가 마이너스 16. 따라서 D는 28에 1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2라면, D가 아니라 A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0번째 항은 바로 구하면 첫 항 플러스 19D가 마이너스 2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3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요렇게 더한 거 요렇게 뺀 게 요렇게 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세 번째 하고 다섯 번째 항을 더한 거죠. 그쵸? 네.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 항을 더했다는 건 뭐 착실하게 풀면 이거에다가 요렇게 한 게 26. 그지? 그래서 2A 플러스 6D가 얼마다?
뭘 알 수 있어? 이게 2a 플러스 6b가 2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이걸 조금 약분해내면 이것까지도 알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요거를 보는 순간, 아니 이것은 몇 번째 항을 표현한 거지? 사실 네 번째 항을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네, 네 번째 항을 표현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째 항인 걸 알아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빨리 생각하는 방법이 세 번째 항에다가 다섯 번째 항을 더했잖아. 거기다가 2를 나누면 뭐가 나올까? 그렇지. 셋, 넷, 다섯. 등차 중앙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바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우리가 덧셈으로 만들어진 수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끼고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숫자 조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하지만 항상 기본적인 공식은 잘 숙지한 뒤에 머리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 그냥 아 이거 공식 외울 필요 없겠다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곤란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뺀 거 있죠. 그럼 얘도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a 플러스 3d에서 빼는 거지. a 플러스 누구를? 6d를. 그지? 그게 이렇게 돼. 아니면 요걸 머릿속으로 바로 하셔도 돼요. 아까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 한 뺀 거잖아. 다시 말하면 얘는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3d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 식을 계산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0이야. d는 얼마예요? 4가 되네요. d가 4면 우리는 첫 항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왜 구할 수 있어? 네 번째 항이 13이었잖아. 그치? 네 번째 항이 13. 그러니까 거기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넣어도 되고 다 같은 말. 아이고. 네 번째 항이 13인 거고 여기다 넣어도 괜찮은 거죠. 네. 그러니까 첫째 항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네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93이라고 하는 애는 몇 번째 항인지 생각해라. 자, 그러면 원래 어떻게? 1 플러스 n-1 4. 얘가 93이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해도 돼. 4n. 자, 이럴 때 일반항 만들 때 조금 빨리 가는 방법이 있다고. 4n 플러스 자 얼마 해야 돼? 네 번째 항이 13이 나와야 되잖아. 여기다 4 넣었을 때 13 나오려면 덧셈이 아니고 이건 뺄셈이다. 그치? 4n 마이너스 13이 16 요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얘가 93이 나온 걸 찾는 거죠. 4n은 얼마가 되겠어요? 96. 그렇다면 n은 얼마예요? 20, 248, 24 이렇게 24. 이 24번째 항이라는 걸 찾은 거죠. 자, 8번. 11과 35 사이에 11, 35 사이에 A, B, C를 두고 35래. 써놨네.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룬다고 할 때야 A, B, C 값 구하라고 했어요. 등차 중항 이용하는 거죠. 등차 중항은 꼭 연속한 3개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홀수 개면 다 돼요. 무슨 얘기야? 11 플러스 35를 해서 그거를 평균을 내면 그게 뭐가 나온다? B가 나온다. 그치? 46이니까 B는 얼마예요? 23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23이에요? 그러면은 또 평균을 내죠. 11 플러스 23을 2로 나눈 게 10A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34 17? A는 17 여기 17. 그다음 C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냥 여기 보고 6씩 더했잖아. 여기서 6 더하자 29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등차 중항 사용하셔도 괜찮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A, B, C 값 여기 구했습니다. 자, 첫째 항이 9인 등차 수열에서 3항과 5항의 절대값이 같고, 자 이거 쓸게요. A3 그 다음에 A5 절대값이 같답니다. 그리고 부호가 반대라는 거를 확실히 알려주네요. 이거 안 알려줄 때도 사실 있어요. 첫째 항이 9인 등차 수열 10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풀이와 가정을 구하시오.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맞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얘랑 그냥 이렇게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치? 다시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3항은 여기 있고 5항은 여기 있어. 근데 부호가 정확하게 반대지. 그리고 얘는 등차 수열이지. 이 간격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3항이고 이게 5항이면 4항이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 0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간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기도 봐봐. 이거 2로 나누면 이거 A 네 번째하고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렇게 나누나 어차피 뭐가 되나? 0이잖아. 그치? A4. 네 번째 항은 0이었네. 그런 사실을 안 해. 그럼 A 네 번째 항이 0이란 사실을 알면요. 첫째 항이 9 플러스 3D를 한 게 0이란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뒤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마이너스 3 들어가는 거죠. 공차를 찾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3. 그러면 S10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다? 2분의 10. 그 다음에 2A. 2A는 A가 9라고 했으니까 2, 9, 18 플러스 9D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죠. 요거 이렇게 약분하면 5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저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3, 9, 27 마이너스 27 이렇게 빼면은 얼마야? 9, 9, 45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5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등차예요. 등차 S5, S10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A19하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식에다가 연립해서 풀면 돼. 넣어가지고. 자, S5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만들었을 거냐면 2분의 항의 개수 5 2A 플러스 4D로 만들었겠죠. 이거 예쁘게 정리하면 요거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얼마가 됩니까? 5A 플러스 25, 10D가 얼마야? 4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S10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했을 거냐면 2분의 10 2A 플러스 얼마니? 9D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렇게 5 해가지고 곱하면 얘가 5, 20 A 플러스 5, 9, 45 D 얘가 얼마냐면 155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선생님이 그래서 아까 이거 약분하려다 말았어.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얘를 여기다가 이 두 배를 하겠습니다. 10A 플러스 20D는 80.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연립할게요. 아래 거에서 위로 뺄게요. 10A, 10A 없어지고 45에서 20 빼니까 25D는 자 여기서 80 빼면 얼마예요? 이게 얼마? 75. 이렇게 되네요. D는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A 값은 어디로 가서 구해요? 뭐 여기다 넣는 거지. D가 3이야. 30이잖아. 그러면 5, 2, 10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 나왔어요. A, 10은 어떻게 하면 돼? 첫째 항 플러스 9D 하면 되는 거니까 29가 답이 되는 거죠. 자, 11번 문제. 어느 공연장의 관람석은 첫 번째 줄이 24줄이고요. 첫 번째 줄, 이 일렬이 24. 그 다음에 3개씩 늘어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줄, 이게 두 번째 줄이 있을 거고, 세 번째 줄이 이렇게 있을 거고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20번째 줄까지 있을 거래요. 근데 여기에서 총 관람석 수를 구하라고 했죠. 이거 너무 간단하다.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더해서 만든 거니까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째 항은 24, 공차는 3. 그 다음에 20번째까지의 합이니까 n이 2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분의 20, 2a 48 플러스 19d가 얼마야? 3.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요거 약분하면 10이고요. 요거 계산하면 3, 9, 27, 57인 것 같아요. 90, 105, 105에다가 10 곱하니까 1050석이 되네요. 관람석은 1050이다. 1050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자, 12번부터 등비수열 문제 시작하나 봐요. 자, 보니까 1번 항을 구하시오. 얘는 두 번째 항이 이거고 다섯 번째 항이 이거지. 선생님이 이럴 때 약간 요령을 피우면 선생님은 얘를 먼저 쓰는 편이기는 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얘는 AR이죠. 그쵸? 이게 루트 3. 그리고 어떻게 얘네들을 연립하는 방법. 자, 등차 수열에서는 덧셈으로 만들어진 수열이니까 연립하는 방법이 더하거나 빼는 거지. 근데 등비 수열은 곱해서 만든 수열이기 때문에 연립하는 방법이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은 나눕니다. 요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AR 없어지고 AR 하나 없어지니까 여기에 세제곱이지. 그치? R 세제곱은 자 이것도 은근히 어려워하려나? 그냥 이렇게 유리화 하시면 돼요. 그러면 3, 3은 9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3 루트 3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R은 뭐가 나와? R은 뭐가 나와? 3 루트 3이 나와. 그럼 R은 뭐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얘는 사실
마이너스 있고 3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얘가 9 곱하기 3 27로 이렇게 가거든. 얘가 3의 세제곱이잖아. 결국 r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r이 마이너스 루트 3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가 넣고 풀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 갖다 넣고 푸는 거지. ar이 루트 3이다. 그러면 얘는 a가 뭐여야겠어? 마이너스 1이어야겠네. 그지? 집어넣고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얘는 9번째 항 A9를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의 8제곱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여기까지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데 이 앞에가 남아있어서 그대로 가요. 그리고 얘는 3의 2분의 1제곱의 8제곱이기 때문에 3의 4제곱 99, 81 얘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9번째 항은 마이너스 81이 나온다. 자, 2번은 좀 옆에 가서 풀까? 자, 4번째 항, 7번째 항 있으면 선생님은 7번째 항을 위로 쓴다고. 별 차이는 없지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4는 AR의 세제곱 되는 거고 얘는 10이에요. 약분 R 세제곱 빼니까 3, R의 세제곱은 8인 거죠. 그럼 R은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네. 그럼 R이 2니까 우리가 어디다 넣을까? A 곱하기 2의 세제곱이 10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 A는 얼마가 나올까? 8분의 10 얼마예요? 248, 250, 4분의 5가 나오나 봐요. 그죠? 4분의 5.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 찾았어? 나는 뭐 할 거야? 9번째 항은 4분의 5 곱하기 2의 8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4가 2의 제곱이라서 없애면 6제곱이에요. 88에 64에다가 5 곱하니까 322 답이 됩니다. 자, 등비수열에서 아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더한 게 성립을 한답니다.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등비수열에 등비수열, 등차수열 아니고. 그럼 얘를 딱 보는 순간 얘는 A, 얘는 AR, 얘는 AR의 제곱이네? 그럼 선생님이 A로 묶으면 1 플러스 R 제곱이지. 그게 2란 얘기고 또 여기는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 AR의 5제곱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AR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 제곱이 남으면서 그게 16이란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연립하는 방법은 나누는 겁니다. AA 없애고 이 괄호 안에 쏙쏙 없어지고 나면 그리고 이쪽 약분하면 2, 8에 16, 8분의 1. 결국 R의 세제곱은 뭐가 나와? 8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R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2가 나오는 거죠. 그럼 첫째 항은 또 어떻게 찾아요? R이 2니까 여기다 2 집어넣는 거야. 위식에다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에 1 플러스 2 플러스 4. 그게 얼마냐면 2가 나와야 돼. 그럼 이건 뭐야? 3, 4, 7. A는 7분의 2 이렇게 나오네. 7분의 2.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돼 있지. 그럼 걔는 A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 AR의 4제곱이 되는 거잖아. 선생님이 A로 굳이 묶으면 1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4제곱이네. 그지? 있는 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얘는 7분의 2, 1 플러스 4 플러스 4,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21. 3, 7에 21, 3, 2는 6. 답은 6이 됩니다. 됐죠? 아마 이것도 어떤 친구들 막 되게 막 머리로 이렇게 숫자 정리하면 돼요 하고 푸는 경우도 있을 거야. 틀리지 않다면 선생님은 그런 풀이도 존중합니다. 자, 서로 다른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A, B, 4는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얘는 등차 중항이랑 등비 중항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는 4하고 B를 더한 거에다 2로 나눈 거. 그러니까 이렇게가 똑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B제곱은 4A랑 같은 거란 말이야. 오, 그래?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얘를 4A로 바꾸면 뭐가 돼요? 8 플러스 2B가 되지, 그지? 여기다 갖다 넣어도 돼. B제곱은요 8 플러스 2B가 됩니다. 그렇다면 B제곱은요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은 0.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B, 4, 2, 8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는 0, B는 4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와우.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b가 4일 때랑 b가 마이너스 2일 때랑 각각 a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b가 4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4 넣는 거잖아. 그럼 8이니까 a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4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2니까 a는 1이 나와요. 그쵸? 근데 뭐야? 얘는 지금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고 얘는 a, b가 다르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문제에서 별말 없으면 그렇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서로 다른 세수. 그러니까 요 경우는 제외하고 a는 1, b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답을 써주셔야 맞습니다. 15번 문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 곱이 마이너스 27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것도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a, ar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걸 합치는 경우가 7이고 곱하는 경우가 마이너스 27인 거예요. 자, 합칠 때는 아예 선생님이 a 묶어서 합치면 아까 한번 해본 그 식이 나오는 거지. 얘가 얼마냐면 7이 나오는 거고요. 곱하면 a 3개, a 세제곱에 r 세제곱, 얘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27이 나오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요 얘는 ar의 세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은 거다. 그치? 그렇다면 ar은 얼마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죠. 돼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선생님 어떡해요? 네. 이럴 때는 뭐 방법이 별거 없어요. 선생님 이거 괜히 이거 묶어놨나 봐. 그치? 야, 위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a 플러스 ar 대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r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걔는 ar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r이 되는 거지. 그게 지금 7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a-3r은 10이라는 식이 나오고 그럼 a는 10 플러스 3r이 되는 거네. 그치? 그럼 a 자리에다 10 플러스 3r 집어넣고 여기다 넣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r 이렇게 있고 이게 마이너스 3. 3r 제곱 플러스 10r 말 플러스 3은 0이고요. 인수분해 잘 될 것 같네요. 3r, r, 3, 1 플러스는 0. r은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돼요? 아이고 힘들었다. 네. 그럼 r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각각 구해줘야겠죠. 그러면은 한번 볼까? 해볼까? 자, 여기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을게. 여기. 자,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a가 얼마가 나오냐면 9가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마이너스 3이면 그때는 a가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와요. 근데 이게 순서대로 이루다 보니까 a를 지금 저렇게 놨잖아. 그러니까 얘가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1, 마이너스 3, 9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A라고 하는 애를 9로 시작할지 1로 시작할지 그것만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공비가 이미 역수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등비수열은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뭘 구하라고 했냐면 얘네들을 순서대로 구하시오가 아니라 그냥 그 숫자 3개를 세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때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지만 이걸 굳이 섞을 필요는 없겠지. 그치? 그래서 9, 마이너스 3, 1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첫째 항이 1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 뭐야? S3, S6이잖아. 그치? S4를 구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 항까지 합하고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을 공식에 잘 넣어주면 되겠죠. 1-r분의 첫째 항이 1이니까 1-r의 세제곱이에요. 이게 문제 풀다 보면 일반항,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전부 다 섞이면서 n제곱인지 n-1제곱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자주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또 1-r에 1-r의 6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없어지고요. 얘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또 그럼 어떻게 푸냐. 얘는 1-r의 세제곱 그냥 두시고요. 이 위에 있는 애를
얘가 세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뭘 쓸 수 있냐면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보여? 그리고 이렇게 없앤 게 결국에는 126이 되는 거니까 R의 세제곱은 125가 되는 거니까 R은 얼마가 돼요? R은 얼마야? 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내가 이제 또 뭘 구해야 돼? 첫째 항 있잖아. 그럼 끝났네. S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1-R. 자, 여기서 1-R 쓰셔도 되지만 뭐 써도 되는 거예요. R-1 써도 되는 거지. 그치? 5-1분의 5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4분의 5의 4제곱이면 25를 두 번 곱하면 얼마야? 선생님 모르겠어. 25를 25 하면은 125, 25 아니고 50, 그러면 625 에서 1 뺀 거네. 624네. 약분하니까 4, 1은 4, 22, 4, 5, 20, 4, 6에 24, 156이 나오네요. 얘가 답이 됩니다. 잘했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이런 식이 성립한대요. 오, 그렇구나. 이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상수 K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했단 말이야. AN을 구하고 싶은데 뭘로 구하냐면 수열의 합공식으로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건 되게 당연해. 선생님 만약에 S5를 알고 있어. 그리고 S4를 알고 있어. 그럼 선생님 여기 이거 뭔 얘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합친 거지, 그지?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까지 합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빼면 뭐가 나와요? A 다섯 번 이게 나오는 거지. 다섯 번째 항이 나오는 거지.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에서 이걸 빼면 AN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기다 그대로 넣어요. 9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에서 뺄 거예요. 9 곱하기 2의 n제곱이 아니라 n-1제곱 플러스 k를 빼는 거죠. 그러면 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빼기인데 이거를 9 곱하기 2의 n-1로 묶어야 돼. 좀 덜 묶어야 돼. 그럼 앞에는 누가 남냐면 2가 남고 뒤에는 1이 남아서 이게 1이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9 곱하기 2의 n-1이 돼요. 그치? 근데 선생님 이거 그냥 A에 나왔는데요? 끝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빼는 거는요. n이 2 이상일 때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자, 첫째 항은 여기다 1을 막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구해 오셔야 돼요. S1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저기 9 곱하기 2의 1제곱 플러스 K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니까 여기다 넣어도 무방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제곱 1이잖아. 그러니까 9지. 그러니까 결국 18 플러스 K가 9가 되도록 하는 K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발전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의 원소를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을 새로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근데 이거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냐? 여기다가 나열을 하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사실 이거 보고도 우리 알 수 있다. 왜냐면 앞에서 되게 많이 설명했던 거야. 3n-1은요. 3의 배수인데 1이 모자라. 다시 말하면 3으로 나눴을 때 1이 모자라. 또 다시 말하면 3으로 나눴는데 2가 남아. 그거랑 똑같아. 아니면 여기다 1부터 그냥 넣으셔도 돼요. 1부터 넣으시면 얼마 나와요? 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8, 11, 그 다음 얼마야? 14 이렇게 간다는 거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에요. B 같은 경우도 한번 나열해 볼까요? B는 어떻게 나열이 돼요? 얘는 그렇지 5로 나눴을 때 2가 모자라. 5로 나눴을 때 3이 남아. 1부터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3, 8, 그 다음 얼마니? 13, 18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그 다음 17 이렇게 가는 거고 20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 선생님이 여기다 5 더하면 또 얼마예요? 23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를 교집합했을 때 원소를 작은 거부터 나열을 하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뭐가 있나 봤더니 요 다음에 요거 있었거든. 얘는요 8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 23이 이렇게 돼요.
이거 도대체 뭔 수열일까? 어차피 얘는 쭉쭉쭉 똑같은 수 더하는 거고 얘도 쭉쭉쭉 똑같은 수를 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교집합이 8, 23 이런 식으로 돼요. 결국 요 앞에 있는 수 곱으로 됩니다. 최소 공배수처럼.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3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15가 돼요. 3, 5, 15. 이 15 더하면 얼마야? 38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찾아? 8 플러스 n-1 15 또는 어떻게 해라? 15n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7 해줘야 8 나오겠지. 그치? 첫째 항이 일반항 요렇게 찾아주고 얘가 100보다 커지는 항을 찾으니까 요렇게 써주면 15n은 107. 그럼 n은 누구보다 큰 거야? 이거 계산해봤어? 9야? 8이야? 뭐야? 네, 이게 얼마가 되냐면 7점 얼마가 되네요. 그럼 그 얘기는 7점 얼마보다 커야 100보다 커지는 거니까 n은 얼마가 돼요? 8이 되는 거죠. 8번째 항부터 그렇게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첫째 항이 30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얘하고 얘하고 똑같대. 최대값. 자, 문제 볼 때요. 지금은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같이 섞여서 나오니까 이게 어떤 수열을 말하는 건지 계속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얘는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은 5항까지의 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풀었을 거야. 2분의 5. 그 다음 첫째 항이 30이니까 60 플러스 n-1d니까 이게 얼마야? 4d. 얘가 누구랑 똑같아? 2분의 11 60 플러스 10d랑 똑같은 거죠. 그럼 양쪽에 이 없애버리고 계산을 좀 해줄까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5로 나눠줄까? 여기가 나눠줘. 요렇게. 그죠? 그리고는 뭐 2로 한 번씩 더 나눠줄 수도 있겠네요. 2로 나눠주면은 30 플러스 2d는 여기는 11이 있고 얘는 6이고요. 얘는 그냥 d가 돼서 66 플러스 11d가 되는 거죠. 9d는요.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3이 되네요. 아니죠. 36이죠. 큰일 날 뻔했어. d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d가 마이너스 4가 나오면 이제 우리는 다 풀었지. sn의 최대값, sn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2분의 n 2a. 근데 2a니까 아예 써버리자. 얼마야? 60 플러스 n-1 d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전개를 해줘라 라는 거죠.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돼? 아예 미리 2로 나눠버리면 여기 30,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전개하면 30n, 그 다음 마이너스 2n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2n까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32n이 됩니다. 얘의 최대값이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묶어야지. n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6n 이렇게 되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에 n-2, 8에 16, 8의 제곱 쓰고 여기 88에 64 더했으니까 빼기 64인데 얘가 앞에 찍고 나오니까 플러스 128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n이 8일 때 최대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12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128 이렇게 말하면 되고 몇 번째 항일 때 최대값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n이 8일 때라고까지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각각 요렇게 생겼대. 그렇구나. 근데 딱 보니까 누가 봐도 등차 수열인 거죠. 그쵸? 이렇게 되어 있고 A3이 B5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3을 수열의 합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A3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S3에서 S2를 빼면 이게 A3이 나오는 거지. 바로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9k 플러스 3에서 빼는 거야. 요 앞에다 지금 여기 n에다가 3 넣고 있다. 그 다음 이번에는 2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4k 플러스 2 요거를 빼는 거죠. 이렇게 뺀 거. 그럼 얘가 얼마 나와요? 5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A3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B5도 마찬가지야. 얘는 S5에서 S4를 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번에는 여기다가 5를 한 번씩 넣어보네. 5, 5, 25 플러스 5K에서 빼겠다. 누구를 넣어? 이번에는 4를 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4, 4, 16 플러스 4K를 이렇게 뺀 거죠. 그랬더니 4K 이렇게 빼면 얼마가 되냐면 K 플러스 9가 돼요. 이게 B5야. 근데 문제에서 5K 플러스 1하고 K 플러스 9하고 같다잖아. 넘기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K는 얘가 푸는 과정이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21번 마지막 문제예요. 물이 어떤 여과기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유해물질의 양이 20%씩 줄어든대요. 100g이 처음에 있었는데 여과기를 n번 통과했더니 유해물질의 양이 10g 이하가 됐답니다. n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고요. 와우, 로그 나왔다. 그치?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 등비수열 때문에 이쪽에서 다시 나오는 건데 우리 어디서 이미 보고 왔냐면요. 지수로그 활용 파트에서 이미 봤던 문제들이에요. 특히 요 퍼센트로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한번 볼게. 원래 100g 있었지. 근데 여기서 20%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g에 20%라고 해서 자, 퍼센트는 소수나 분수로 바꿔야 돼. 0.2라고 쓰던지 아니면 100분의 20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결국 같은 말이지, 그지? 여기다 0.1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지금은 유해물질의 남은 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줄어든 양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난 지금 남겨진 양을 구해야 되니까 0.1을 곱하는 게 아니라 누굴 곱해야 돼? 0.8을 곱해야 되는 거지. 정확하게 식을 세우면 처음에 100이었는데 1-0.2를 해준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0.1, 1-0.2가 0.8이잖아. 그치? 이게 한 번일 때야.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통과를 하면요. 여기에서 0.8이 다시 붙습니다. 100 곱하기 0.8이 여기다가 한 번 더 0.8이 붙는 거야. 결국 얘가 한 번 통과하면 1, 두 번 통과하면 2, 세 번 통과하면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n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n번 통과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10g 이하가 되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쪽에 요거 하나씩 없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0.8이잖아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0.8의 n제곱이 1 이하 이렇게 지금 푸는 거죠. 그럼 이 다음엔 이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얘는 어떻게 해요? 나눠주죠. 얘는요 5분의 4 맞지? 10분의 8이니까 n제곱이고요. 얘는 10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양쪽에다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로그를 씌우는데 대박 사건이지. 로그를 씌울 때 어떻게 씌워야 되니? 양쪽에 밑 상용 로그를 씌워야지. 왜? 조건이 상용 로그니까 밑이 10인 거니까. 그래서 뭔 얘기냐면 n 로그 5분의 4 이렇게 씌우는 거고 로그 10분의 1이죠. 이 n도 사실은 원래 어디 있는 거야? 여기에 n 있는 건데 이거 앞으로 내려간 거잖아. 그래서 식을 제일 예쁘게 쓰시면 n 하고서요. 4는 2의 제곱이지. 2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5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얘는 작거나 같아. 근데 얘는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지. 자, 여기는 계산이 될 것 같은데 얘가 안 되죠. 근데 얘는 뭐라고 보라 그랬어? 얘는 2분의 10이라고 보면은 이게 5가 되는 거잖아. 결국 n 하고서 2 로그 2 마이너스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는 거죠. 왜? 로그 2분의 10이니까 얘는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잖아. 근데 로그 10이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요. n 하고서 어디 보자. 3 로그 2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에다가 0.3010 넣어가지고 0.9030이 되고요. 0.9030이 되고 거기 빼기 1 있으니까 그지? 계산해 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0.0970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 그치? 요렇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나눠주면 n은 여기가 0.0970 뛸게요. 요렇게 되고 그것분의 1인데 요렇게 바뀌어야죠. 왜? 마이너스가 있는 걸로 나눴으니까. 결국에는 요거가 돼요. 이거 계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얼마인지는 계산해 주셔야 돼요. 이 계산 어떻게 해요?
정 어려우면 어떤 방법이 있지? 예를 들어서 얘를 하나, 둘, 셋 1000분의 97인가?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죠. 이거 분의 1분의 1. 그러니까 결국 97분의 1000. 대충 계산하면 얘가 10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것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n 몇 번 통과시키냐? 10점 몇 번이 아니라 그냥 11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얘가 답이 됩니다. 이 부분 계산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나누셔도 돼요. 0.097 3칸미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97이니까 1 하면 97 그러면 0이니까 3이니까 여기 하면은 얼마야? 10점 하고서 여기 이게 얼마 있으면은 이 얼마 이렇게 붙겠지. 그치? 10점 얼마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총 11번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를 푸는데 로그를 씌워서 계산을 하기도 하는구나. 그렇구나. 알면 됩니다. 자, 중단원 푸느라 고생하셨습니다.